어제까지 손님으로 북적이던 우리 가게 왜 오늘부터 갑자기 텅 비어버린 걸까요? 이런 경험 한 번이라도 해보신 사장님들 계시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우리 동네 상권이 죽었나? 이런 핑계만 찾게 되잖아요. 저에게 문의를 남겨주시는 대표님들 대부분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미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이 현상의 진짜 이유를 전혀 엉뚱한 데서 찾고 있습니다. 맛, 가격, 서비스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쩌면 여러분의 가게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망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팩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왜 잘 되던 가게가 갑자기 손님이 끊기는지 그 소름 돋는 공통점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게요.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가게가 갑자기 망하는 진짜 이유를 모릅니다. 아니, 정확히는 엉뚱한 곳에서 이유를 찾고 계시죠.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배달 플랫폼 수수료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도 분명히 힘든 요소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8년간 100개가 넘는 브랜드를 인터뷰하면서 발견한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범용화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20년 넘게 브랜드 전략가로 활동 중인 테레사 리너는 자신의 책 고객이 찾아오는 브랜드는 무엇이 다른가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범용화는 브랜드의 최대의 적이다. 그녀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 액센추어에 근무할 당시 고객사의 구매 담당자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컨설팅 회사가 내놓는 제안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개발 도구, 프로세스, 고객 관리까지 전부 똑같아요. 여러분 가게도 혹시 이런 상황 아닌가요? 옆 가게와 비슷한 메뉴, 비슷한 인테리어, 비슷한 서비스. 고객 입장에서 보면 굳이 여기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선택할 이유가 없으면 고객은 결국 하나만 보게 됩니다. 바로 가격이죠. 미국의 마케팅 전략 전문가 오마르 에다오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10배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품질 때문이 아니다. 배타성, 정체성, 스토리텔링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완벽하게 구현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세 가지가 없는 브랜드는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결국 가격 경쟁에 내몰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번 가격 경쟁에 들어가면 그건 끝이 정해진 게임이 됩니다. 여러분이 1,000원을 깎으면 옆 가게는 2,000원을 깎고 그러다 보면 결국 둘 다 망하는 거죠. 요즘 창업시장을 한번 봐보세요. 마라탕, 탕후루, 유화정, 그리고 최근에는 두바이 쫀득 쿠키까지 뭔가 하나 뜨면 전국에 수백 개 매장이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진입 장벽이 낮은 아이템일수록 이 현상은 더 심각하죠.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는 브랜드를 가장 많이 만들어본 사람 중 한 명인 노희영 대표는 이런 현상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행을 쫓는 브랜드는 반짝 뜨고 조용히 사라진다. 진짜 성공하는 브랜드는 유행이 아닌 문화를 만든다. 제가 최근에 만난 남양주의 한 카페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동네에 새로 생긴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때문에 손님이 줄어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카페는 아메리카노도 맛있고 분위기도 괜찮은데 왜 손님들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옆 프랜차이즈 카페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똑같은 원두, 비슷한 인테리어, 유사한 메뉴판,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이름만 다른 같은 카페로 보이는 거죠. 이런 분들을 위해 테레사 리나가 제안한 실험이 있습니다. 경쟁사 10곳의 웹사이트에서 회사 소개문을 복사하고 회사 이름을 지운 뒤 섞어보세요. 제3자가 구분할 수 없다면 당신의 브랜드는 이미 범용화된 상태입니다. 이건 비단 온라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게의 메뉴판, 인테리어, 서비스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름을 가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주세요. 그 사람이 이건 무슨 가게라고 바로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가게는 이미 고객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2011년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 기술 관련 기업은 150개였는데 2019년에는 7,000개가 넘게 늘었습니다. 단 8년 만에 약 47배가 증가한 거죠. 한국의 자영업 시장은 이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뭔가 하나 뜨면 3개월 안에 전국에 수백 개 매장이 생기고 6개월 뒤면 이미 레드오션이 돼버리죠. 그렇다면 왜 어떤 브랜드는 살아남고 어떤 브랜드는 사라질까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 전문 브랜딩 회사 레드앤틀러의 공동 창업자인 에밀리 헤이워드는 자신의 책 미치게 만드는 브랜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파는지가 아니라 고객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쉽게 말해 고객은 단순히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제품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표현하고 싶어 하죠. 샤넬 향수가 비싼 이유는 뭘까요? 향이 좋아서? 향이야 물론 좋겠죠. 하지만 그보다 그 향수를 뿌리는 순간 자신이 세련되고 당당한 여성이 되는 느낌, 바로 그 정체성을 사는 겁니다. 오마르 에다오디는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세 가지 원칙 중 첫 번째는 배타성이다. 이건 희소성과 다르다.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바로 배타성이다. 룰루레몬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단순히 레깅스를 파는 게 아닙니다. 바로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팔고 있죠.
룰루레몬의 광고는 제품 설명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미니 다큐멘터리 형식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룰루레몬 레깅스를 입으면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에밀리 헤이워드는 더 나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컨텐츠 마케팅은 팔기 위한 컨텐츠가 아니라 관계를 만들기 위한 컨텐츠며 기업과 고객 사이에 정서적 연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스타그램에 오늘의 메뉴, 신메뉴 출시, 할인 이벤트 등 이런 식으로만 홍보하시죠. 이건 관계가 아니라 그냥 광고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또 뭔가 팔려고 하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 거 다 좋은데요. 저희 같은 작은 가게가 샤넬이나 룰루레몬처럼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동네 식당이고 카페일 뿐인데 무슨 거창한 스토리가 있을까요? 저도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스토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노희영 대표가 만든 비비고를 한번 볼까요? 비비고의 스토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건강한 집밥의 가치를 지킨다. 딱 이겁니다. 거창하지 않죠? 하지만 이 한 문장이 모든 메뉴, 모든 마케팅, 모든 브랜딩의 기준이 됩니다. 한때 아무도 찾지 않던 전통주에서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주가 된 백세주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992년 백세주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약주는 머리가 아프다 라는 인식 때문에 전통주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순당의 배상면 회장은 젊은이가 백세주를 마시고 늙지 않아 오히려 아들이 더 늙게 됐다는 설화를 앞세워 전국적으로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시작했죠. 비록 설화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제대로 건드렸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1992년 몇 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2년 만에 20억, 3년 뒤에는 70억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약 32년이 지난 지금 백세주는 리브랜딩을 통해 어른이 된 청춘을 위한 술이라는 새로운 스토리로 2030 세대들에게까지 사랑받고 있죠. 고객은 단순히 술을 사는 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 전통을 아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사는 겁니다. 테레사 리나는 브랜드 구축의 출발점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대부분의 창업자는 문제보다 사업 설명을 먼저 하지만 고객은 문제 해결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지 그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그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답은 명확합니다. 손님이 끊기지 않으려면,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손님이 계속 찾아오는 가게가 되려면 탄탄한 브랜드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에밀리 헤이워드의 말처럼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면 결국 고객은 구매와 충성도로 보답한다는 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서비스를 넘어서 고객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스토리여야 합니다. 오마르 에다우디가 정리한 프리미엄 브랜드의 공식을 다시 한번 볼게요. 베타성은 사람들이 제품을 원하게 만들고, 정체성은 브랜드를 통해 스스로의 이미지를 정의하게 하고, 스토리텔링은 여러분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브랜드는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그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강력한 브랜드 스토리를 가진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고객 충성도가 306%나 높고 가격을 평균 23%나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마케팅 회사 원스팟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92%는 브랜드가 스토리처럼 느껴지는 광고를 더 선호하고, 여기서 68%는 브랜드 스토리가 실제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브랜드 스토리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우리 가게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있다 해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설령 만들어도 이게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될까요? 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직원 관리하고 손님 응대하기도 바쁜데 브랜드 스토리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전문가에게 맡기려 해도 큰 브랜딩 회사들은 수천만 원씩 견적을 불러서 엄두가 안 나고요. 노희영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를 위한 식당은 아무도 찾지 않는다. 그래서 명확한 페르소나 설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이런 고민을 가진 수백 명의 대표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브랜드 스토리의 중요성을 아는 것과 실제로 만들어서 시장에 각인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저는 브랜드 스토리를 직접 만들어 오며 작은 브랜드와 자영업자분들도 부담 없이 자신만의 브랜드 스토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우리 가게도 손님이 계속 찾아오는 브랜드로 만들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브랜드 스토리를 발굴하고 그걸 고객의 마음에 각인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유 없이 망하는 브랜드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의 브랜드가 대박날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